사연 읽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겉모습만 보면 다들 60대를 넘긴 줄 압니다. 제가 이렇게 겉늙은 이유는 제가 땡볕 아래서 일하는 공사장 현장 감독인 이유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 모두 처가 때문입니다. 처가 생각만 하면, 특히 장모님 생각만 하면 피가 거꾸로 솟으니까요. 사위사랑은 장모라는 말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사위는 백년손님이라 하고 사위 오면 씨암탉을 잡아준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만큼 귀한 대접을 받는 게 사위라는데 저는 귀한 대접은커녕 장모님에게 인생 자체를 뜯기며 살았습니다. 한때는 장모의 장자만 들어도 구역질이 나올 것만큼 장모님이 미웠던 적도 있었죠. 물론 원래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장모님은 굉장히 수수하고 단아하고 전혀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분이 아니셨어요. 아내를 소개로 처음 만난 후 처가에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땐 정말 천사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처가의 모든 것이 적당했습니다. 장모님은 길 가다가 흔히 볼 수 있는 중년의 아줌마였죠. 장인어른 역시 그냥 평범한 중년의 배 나온 아저씨였고요. 딱히 내세울 것도 없고 그렇다고 딱히 이상할 것도 없는 집안이었어요. 물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냥 건축가 나와서 작은 건설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남자입니다. 물론 저희 집안도 내세울 것 하나 없는 평범한 집안이고요. 이렇게 서로 평범했으니까 익숙했고 익숙했으니까 결혼까지 하게 됐죠. 그런데 갑자기 처가에 대박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아주 예전에 시골에 있는 버려진 땅을 하나 사뒀는데 거기에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제대로 돈맛을 보게 됐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돈으로 장인어른이 아무 생각 없이 주식 투자했는데 이놈의 집구석은 무슨 운을 타고났는지 손대는 족족 대박이 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벼락부자 졸부가 돼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장모님도 아내도 그리고 장인어른도 미쳐가더군요. 돈이 석유처럼 땅만 파면 펑펑 솟아나오니 사치가 거의 극에 달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처음엔 좋았습니다. 처가에 돈 많이 생기고 최서방 용돈 쓰게 이러면서 돈을 주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내는 그때부터 처가에 뻔질나게 드나들고 저 역시 어디 떡고물 떨어지는 거 없나 기웃거린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옷으로 외모를 가꿔도 머릿속은 가꿀 수가 없잖아요. 아무래도 가방끈이 짧은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명품 샵이나 고급 호텔에 드나들기 시작했지만 처가 식구들에게 테이블 매너가 없다 보니 은근히 무시를 당했나 봅니다. 그때부터 장인어른은 골프를 배우네 영어를 배우네 이러셨고 장모님은 얼굴에 손을 대시기 시작했어요. 내가 시골 여자처럼 생겨서 이것들이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군요. 속으론 그게 아닌데 했지만 그래도 장모님이 이뻐지고 싶다는데 제가 말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아내는 처음에 두 분을 응원했습니다. 장인어른이 우리 가족들 미국 여행 갈 때 통역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저보다 어려 보이는 장모님 어깨 생겼어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아부를 떨기도 했죠. 하지만 그게 큰 독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장모님의 성형 중독이 시작된 거죠. 처음엔 가벼운 쌍꺼풀 수준이었어요. 나름 잘 됐고 눈이 굉장히 시원해 보이더군요. 세련미도 있어 보였고요. 주변에서도 모두 10년은 젊어 보인다며 조금 뻥을 보태서 아부를 하니까 장모님도 용기를 얻어서인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성형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아니 전신을 깎고 째고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1년 365일 중 붕대를 감고 있었던 날이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질 정도라면 말 다 한 거죠. 사실 성형보단 시술보단 관리라며 매일 강남의 어느 샵을 가네 마네 거기에 맞춰서 옷을 사네 마네 이런 이야기가 장모님의 주요 레파토리였습니다. 무슨 바람난 사람도 아니고 그냥 그 자체를 즐기시면서 살게 되신 거죠. 하지만 그때부터 집안에 균열은 가기 시작했습니다. 장인어른은 어차피 영어는 안 된다며 때려치우고 골프 치러 다니다가 나이 어린 골프 강사랑 눈 맞아서 바람을 피우셨고 그게 걸려서 장모님과 대판 싸운 후에 별거 중이셨어요. 장모님은 아니 바람 필 사람이 없어서 딸 같은 아이랑 그게 뭐니? 이게 다 내 외모 때문이야. 더 어려 보여야 해. 이렇게 지나칠 정도로 외모에 집착하시더니 얼굴에 또 손대고 몸에 또 손대고 누가 봐도 괜찮은데 최서방 나 살찌지 않았나? 흡입수술 해야겠지?
이러면서 병원에 상담받으러 가시곤 했습니다. 점점 그 모습이 무섭더군요. 그래서 하루는 장모님 이제 충분히 이쁘십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안 좋게 될까봐 걱정되네요. 이랬더니 장모님은 버럭 화를 내시면서 어디서 재수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자네 그런 말 할 거면 다시는 우리 집 오지 말게. 이렇게 크게 꾸중을 듣곤 했죠. 그 다음부터는 찍소리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영원한 건 없습니다. 말 그대로 벌어둔 돈도 떨어져 가고 목 좋은 상권에 싸둔 빌딩도 월세 받으면 사셨는데 상권이 이동하면서 월세도 제대로 안 거치고 게다가 별거 중인 장인어른이 주식을 투자한 것들이 쫄딱 휴지 조각이 되면서 처가도 가세가 확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하루는 지금 있는 처갓집도 팔아야 할 처지인가 봐. 아버지는 그렇다 치고 엄마라도 우리 집에 모셔야 하지 않을까? 이러더군요. 저는 흔쾌히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받아먹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장모님과 동거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좋더라고요. 아내도 직장을 다니느라 제가 퇴근하고 오면 고등학생 아들이랑 멀뚱멀뚱 있었는데 장모님이 계시니 살림도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이런저런 말벗을 해주시니 편하더라고요. 게다가 장모님과 다니면서 동네엔 이상한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제가 미모의 중년 여성하고 바람핀다는 소문이었어요. 그걸 듣고 아내는 우리 엄마가 성형덕을 톡톡히 보긴 보네. 사위하고 이상한 관계라는 소문도 나고 말이야. 이렇게 웃어넘길 정도로 장모님이 집에 계시는 게 참 좋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턴가 장모님 안색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여쭸더니 수술한 부위가 안 좋아서 다시 재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공사 현장을 누비고 다녀서 공사판 용어로 표현하자면 말 그대로 얼굴 공사를 했지만 공사 부위를 꾸준히 관리를 해주거나 혹은 시공에 하자가 있을 시 재공사를 해줘야 하는데 그게 안 됐던 겁니다. 이유는 딱 하나죠. 바로 돈입니다. 이제 돈 없는 장모님은 행여나 우리에게 부담을 줄까봐 말씀을 안 하셨던 거죠. 그때도 저는 장모님 가족끼리 뭘 그러세요. 이거 놔두다가 큰일 나요. 제가 적금 깨서라도 수술비 드릴 테니까 빨리 병원 가세요. 이러면서 돈을 드렸습니다. 장모님은 너무 고마워하면서 다시 성형외과를 다니기 시작했죠. 그뿐 아니었어요. 물꼬가 한번 트이니까 점점 예전에 나쁜 습관이 나오기 시작하더군요. 옷 사야 한다고 돈 좀 달라. 피부 관리 받아야 한다면 돈 좀 달라. 스킨 리프팅인지 라이딩인지 뭔지 모르는 거 받아야 하니 얼마 달라. 이젠 저만 보면 돈 이러는데 정말 돌아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사유니까 그동안 신세졌으니까 이런 생각으로 꿋꿋이 버텼는데 그 정신마저 무너뜨리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장인어른이 하루는 찾아와서 장모님에게 이혼하자고 하신 모양입니다. 어차피 늙음하게 위자료니 뭐니 하는 것 없이 깔끔하게 헤어지자고 하신 모양이에요. 당연히 장모님은 그건 안 된다며 펄쩍 뛰셨고 장인어른은 돈 없다며 버티게 돌입하신 거죠. 그 말을 듣고 아내가 장모님에게 엄마 잘하셨어요. 아빠가 바람핀 건데 정신적 위자료는 못 줄 망정. 무슨 장사하듯이 흥정이야. 절대로 이혼해주지 마. 알았지? 이랬나 봅니다. 저도 장모님이 그럴 줄 알았죠. 근데 딱 3일 천하였습니다. 장인어른이 1,000만 원 준다고 하니까 바로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장모님 왜 그러셨어요? 물었더니 마침 입술에 턱에 보톡스 필러 좀 맞고 다른데 좀 손 좀 볼 때가 있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장모님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더 큰 사건은 집에 일찍 퇴근해서 들어와 보니 아들이 씩씩거리며 나오는 겁니다. 그러더니 아빠가 내 서랍 열었어? 이게 뭔 소린가 해서 회사에 있다가 온 내가 무슨 수로 네 서랍을 열어? 이랬죠.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에 머리가 띵해지는 겁니다. 누가 내 서랍에 있는 용돈 모아둔 거 다 훔쳐갔어. 순간 합리적 의심이 들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장모님이 웬 쇼핑백을 들고 들어오더군요. 그래서 추궁을 좀 했더니 이번에 시술이 정말 잘 돼서 여기에 어울리는 옷을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그랬네. 미안하네. 손주한테도 미안하고. 세상에 손댈 게 없어서 손주가 차곡차곡 모아둔 현금을 훔쳐가는 할머니가 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것도 자기 옷 사려고 훔치다니요.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뒤늦게 이 얘기를 들은 아내도 장모님 붙잡고 엄마 왜 이렇게 됐어? 하며 펑펑 울더군요. 하지만 무사태평한 사람은 오히려 장모님이셨어요. 아니 미안하다고 사과했으면 됐지 뭘 이런 걸 갖고 그래? 하며 아무렇지도 않은 듯 보이더군요. 그때 장모님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장모님을 살살 꼬드겨서 정신과에 상담을 받게 했더니 나를 미친 여자 취급하는 겐가? 자네 그렇게 안 봤는데 아주 나쁜 사람이네 하며 길길이 날뛰시더군요. 그래서 그냥 일단 한 발 뒤로 물러서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장모님에게 학을 떼는 사건이 제대로 발생하게 됐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된 거죠. 자식이라곤 저 하나밖에 없는 터라 시골에 어머니 혼자 두실 수는 없고 그렇다고 장모님이 있는 우리 집에 사돈 두 분 모실 수도 없고 이래저래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나 혼자 괜찮다 이러면서 오히려 아들아 장모님에게 잘해라. 지금 비록 돈이 없어서 쩔쩔매시지만 그래도 돈 많을 때 너나 우리 집안에 잘했던 분이니 힘들 때 잘해드려야지 하실 정도로 인정 넘치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아버지 사망보험금이 나왔다며 저에게 몇억 원을 주셨죠. 가뜩이나 힘들 때인데 아버지가 주신 마지막 선물이라 생각하고 잘 받아뒀습니다. 근데 이걸 장모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저한테 오셔서는 최서방 내가 이런 말 하면 미쳤다고 하겠지만 정말 미안하네. 자네 좀 돈 좀 생겼다면서 그걸로 나 무너진 지방 배치 좀 해주면 안 되겠나? 와, 그 말 듣는 순간 장모님 따귀를 때릴 뻔했습니다. 로또 맞아서 번 돈도 아니고 아버지 사고로 돌아가셔서 생긴 사망보험금을 자신의 지방 재배치 비용으로 쓰겠다니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순간 열이 확 받아서 욱하는 표정으로 쳐다보니까 장모님도 뭔가 미안했는지 움찔하며 최서방 미안하네 마음에 담아두지 말게나 이러면서 꼬랑지를 싹 내리더군요. 하지만 그때부터 장모님에 대한 마음이 분노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냥 장모님만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돈을 달라고 땡깡 부릴지 몰라서 신경 쓰였고요.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정말 행동으로 나오더군요. 장모님만 보면 말투도 공격적이거나 사납게 나가게 되고 아내 역시 그런 저에게 한마디 했다가 부부싸움도 하게 됐습니다. 그 모습에 아들도 엄마 아빠는 왜 맨날 싸워? 이게 다 외할머니 때문이잖아요. 이러면서 소리치고 이게 잘못됐다는 거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장모님이 시술을 받고 오신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무슨 돈이 생겨서 저러나 궁금하더라고요. 아내도 엄마 어디서 돈이 난 거야? 이러면서 추궁을 했죠. 근데 알고 보니 세상에나 어디서 나이든 노인네를 꼬드겨서 시술을 받고 온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도 눈치가 보이는지 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아니 나 좋다길래 그냥 몇 번 만나주는 조건으로 시술비만 달라고 했지 뭐. 네 엄마가 이뻐서 남자들이 좀 따라 붙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기가 막히더군요. 좀 과장되게 이야기하자면 꽃뱀 아닙니까? 그 이후로도 몇 번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서 시술비에 몸매 관리비에 돈을 타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차단을 했죠. 근데 어느 날엔 장모님이 사라지고 안 계신 겁니다. 집을 나가신 거예요. 도대체 갈 곳도 없는 양반이 어디로 사라졌나 여기저기 찾아와도 보이질 않더군요. 연락도 안 되고요. 근데 갑자기 아내가 저한테 무릎을 꿇고 우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여보 나 사실은 당신한테 고백할 거 있어. 사실은 시아버지 사망보험금 중에 5천만 원 엄마 드렸어. 이러는 겁니다. 아주 모녀가 쌍으로 제정신이 아닌 거죠. 아니나 다를까 장모님은 단골 성형외과에서 시술 받은 후에 근처 찜질방에서 아주 편안하게 누워서 자고 있더군요. 저는 눈알이 돌아가고 머리에서 화가 나서 경찰서에 절도죄, 무슨 죄라도 신고하려고 했더니 직계 배우자나 가족끼린 절도죄 성립이 힘들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여기저기에 이런 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었더니 일단 이혼하고 절도죄나 횡령죄로 고소를 하든지 아니면 반환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각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은 다 다른데 어쨌든 중요 포인트는 이혼을 해야 가능하다는 거였습니다. 굳이 이혼까지 해가면서 아내나 장모님을 벌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버지 사망보험금으로 시술이나 받고 다니는 장모님을 용서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후에 장모님과 대화를 좀 하자고 했습니다. 장모님, 제 생각에 지금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으세요. 지금 이게 제정신으로 버릴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일단 치료부터 받으시죠. 라고 했습니다. 장모님은 예상대로 버럭 화를 내면서 최서방, 사위가 장모를 미친 사람 만드니까 좋은가? 응? 마음이 편한가? 이러면서 화를 내시는 모습을 보니 더 화가 났지만 꼭 참고 일단 치료 받으시고 어느 정도 완쾌되면 제가 성형받게 해드릴게요. 라고 지키지도 않을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장모님 표정이 밝아지면서 정말인가? 고맙네, 고마워. 내가 더 이뻐지고 젊어지면 자네 장인도 집으로 돌아올 거고 예전처럼 우리 집에 돈도 들어올 거야. 내가 얼른 가서 치료받고 올 테니까 기다리게나. 고맙네. 이러면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엄청 미안해하면서 여보,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떡해. 울고불고 난리였죠. 어쩌겠습니까? 누가 봐도 제정신이 아닌데 치료를 받아야죠. 그리고 그 치료비는 누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저와 아내가 그 치료비를 대기 위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아들은 대학에 입학을 했고요. 그리고 장모님도 퇴원을 하셨고요. 솔직히 관리를 못 받아서 얼굴은 많이 변했고 탄력도 떨어진 모습이었지만 오히려 장모님은 밝게 웃으시면서 최서방 미안했네.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네. 이러시는데 그 말을 듣고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즘 장모님은 아침 운동 꾸준히 하시고 오후쯤 되면 인근 요리학원을 다니고 계세요. 요리사 자격증을 따서 수제 햄버거집을 하시는 게 꿈이라고 합니다. 몇 번 집에서 해주셨는데 제법 맛이 있더군요. 요리학원 다니면서 농담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 몸에 들어간 돈이었으면 이미 햄버거 브랜드 체인점 하나 차렸겠다 라고요. 이제 다 지난 일이니 웃고 넘길 수가 있네요. 앞으로 장모님 꿈도 이루어지고 우리 집안도 이제 평온하게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골에 홀로 계신 어머니도 조만간 모시고 올라오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제가 더 열심히 일해야겠죠. 어쨌든 제가 바라는 게 빨리 이루어지면 좋겠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